제55대 총학생회 열일의 공약 이행률 JBS가 알아봤습니다. 2020학년도 자치기구 선거가 진행됐습니다. 그 결과를 JBS가 알아봤습니다. 고질적인 교내 외부인 출입 관련 문제 JBS에서 취재했습니다. 기숙사 식당이 운영을 종료합니다. 그 과정을 JBS가 취재했습니다. 시대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첫째 주 JBS 뉴스의 신민수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제55대 총학생회 열일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총학생회의 공약 이행률은 어느 정도인지 김우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올해 1월에 임기를 시작한 총학생회 열일은 다음과 같은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먼저 교육 영역에서는 수강 신청, 수강 편의성, 성적평가제 등을 개선하고 학교 홍보 영역에서는 학교 내부 및 외부 시설 안내와 이미지 제고를 약속했습니다. 또한 학생 편의 영역에서는 학식 및 근로환경 개선, 축제 콘텐츠 다양화, 기숙사 확충, 기업 제휴를 통한 편익 증진 등의 공약을 선보였습니다. 먼저 교육 영역에서 열일은 내년부터 신입생에게도 장바구니 수강 신청을 가능하게 만들어 불리했던 수강 신청을 개선했습니다. 또한 복수전공 안내서 편찬을 통해 수강 편의성을 더했습니다. 하지만 족보 청산, 세부 성적 열람 등 성적평가제 개선의 일부분만 이행됐고 수강 신청제도 개편은 ISP 사업으로 인해 시행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학교 홍보 영역에서는 이미지 제고를 위한 장상권 및 캐릭터 디자인 공모를 실시했고 시슐랭 가이드를 통해 학교 주변의 맛집을 소개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학교 인근 지역을 지도화하는 계획은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 편의 영역에서는 2017년 이후 중단된 영화관 제휴와 유료 폰트 사용을 재개했습니다. 대동제는 업체들과의 프로모션 부스 진행, 다양한 푸드트럭 입점 등으로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또한 장기 근속자 시급을 100원가량 인상하며 근로환경을 일부 개선했습니다. 하지만 기숙사 확대는 발전기금 마련 실패와 청년주택사업 무기한 연기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니요. 저 총학생회 잘 들은 게 없고 별로 이렇게 크게 관심을 안 가져서 잘 모르고 있어요. 다 알지는 못하지만 복전 신청 관련 안내서 배포랑 그다음에 신편입생 장바구니 공약이 그 두 개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입학해서 전에 학년들이 그거에 대한 불편함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확실히 1학기에 비해서 2학기 때 시행됐던 장바구니가 굉장히 수강 신청하기 편했었고요. 그 정보들을 얻기가 쉽지 않았었는데 그 책을 통해서 정보를 습득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됐습니다. 에브리타임에서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수강 신청에 대한 공약을 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신입생으로서 수강 신청을 해본 결과 실패한 적도 많았고요. 정말 성공하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게다가 학교에 들어오지 않은 신입생일 때 선배들과 같이 했는데 같이 하지 않은 학생들은 정말 망한 사람이 많더라고요. 총학생회장과 공약 이행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공약 이행률에 대해서는 학우분들이 기대하셨던 만큼의 공약 이행률은 아니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총학생회보다 조금 많은 공약을 들고 저희가 선거에 출마를 했었는데 이번에 저희 총장님이 바뀌면서 전반적인 보직자분들도 다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바뀐 보직자분들께서 좀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이번 임기를 시작하셨는데 그것과 공약 이행이 좀 상충되는 모습도 있었고 선행돼야 하는 것들 때문에 저희 공약이 멈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장의 공약 이행률은 높지 않은데 학교 미래 사업 계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것들도 몇 년 후에 돌아봤을 때 공약 이행이 돼 있지 않을까 하는 좀 기대가 있는데 어쨌든 공약을 보고 저희 뽑아주신 분들께 지키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총학생회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월부터 임기를 시작했는데 저희 임기 말까지 오느라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총학생회 임원들도 정말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물론 학우분들께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 총학생회가 얼마나 좀 열심히 일을 했는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비록 공약 이행률이 높진 못했지만 공약 이외에도 해야 할 일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올해 당면하면서 닥친 여러 가지 문제들, 이제 기숙사 식당, 학생 식당 가격 인상, 그다음에 대학 평의원에도 있고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는데 그러한 업무들을 어떻게 이행했는지까지 좀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록 공약 이행률은 낮지만 어려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열일 총학생회에게 학우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JBS 뉴스 김우진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2020학년도 학생자치기구 선거가 이뤄졌습니다. 총학생회를 비롯한 6개의 학생자치기구에서 후보자가 등록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송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2020학년도 학생자치기구 선거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정부 총학생회장, 단과대학별 정부 학생회장이 선출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8개의 단과대학과 1개의 총학생회 중 총학생회를 포함한 6개의 학생자치기구에서 후보자가 등록되지 않았고, 이번 선거에서는 예술체육대학의 나래, 도시과학대학의 UR, 자유융합대학의 다온이 단일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총학생회를 비롯한 정경대학, 경영대학, 인문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에서는 입후보자가 없었습니다. 이번 선거에 대한 학우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저는 그렇게 크게 관심 가지고 있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는 일이에요. 앞으로 많은 공석이 발생하면 나중에 우리 학생들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자치기구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꾸준히 줄고 있고, 아시는 분들도 잘 없고 그게 어떤 걸 하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니까 출마는 더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받는 것도 크게 없는데 그렇게 큰 책임을 져야 할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힘든 일에도 불구하고 좀 성취도도 떨어지는 얘기도 있었고, 인정받지 못하는 총학생회 임원이면 장학금이나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반해 우리 학교는 그런 제도가 좀 미비하지 않나. 총학생회장에게 이와 관련한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단순히 한 가지 이유보다는 좀 복합적인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학생자치에 대해서 조금 시들어가는 관심, 그와 동시에 취업도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스펙 쌓아야 되고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과 했을 때 과연 학생자치에 1년 동안 온전히 힘을 쏟을 수 있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우려들이 겹쳐서 결국 학생자치기구 공석이 발생하지 않았나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전체 학생총회가 12월 4일날 열리는데, 비상대책위원회 조항을 저희가 신설했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임을 해서 권한대행이 선출될 때까지의 공백을 메꾸게 됩니다. 저희가 중앙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비상대책위원장이 아닌 그냥 직무대행자를 선출했을 때 정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과연 우리의 대표자가 공식적으로 선출이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저희 2월 달에 진행하는 새내기 새로 배움터와 같은 대규모 행사들의 진행이 불투명하게 됩니다. 입후보자가 없는 자치기구의 향후 조치와 학생자치기구의 공석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뭔가 특별한 조치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다만 총학이나 나머지 단과대 후보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 3월에 재선거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만, 저를 비롯한 현재 중선관위가 아니라 새롭게 이제 임기가 시작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확답은 어렵습니다. 공석으로 남아있으면 안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제 권한대행이라는 걸 뽑아서 운영을 하는 게 하나의 방법. 학생선거 참여는 학생자치의 꽃입니다. 모든 학생자치기구가 빈틈없이 구성될 때 올바른 학생자치가 실현될 것입니다. 이상 JBS 뉴스 송진석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교내 외부인 출입으로 인해 많은 학우들이 불편함을 호소했습니다. 우리 학교의 고질적인 외부인 출입 문제, 이다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 4월 총학생회 페이스북 페이지에 중앙도서관 및 교내외 피해 사례 대처 보고에 관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게시글에서는 당시 교내외에서 외부인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빈번히 접수되고 있음을 알렸고, 이에 총학생회 측은 조사한 피해 사례 및 대책에 대한 진행 사항을 보고했습니다. 글의 말미에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경비실 및 경찰서에 즉각적인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 학우 및 주변 학우들의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교내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피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외부인 중에는 중앙로를 지나는 학우에게 호구조사나 설문조사를 부탁하기도 하며, 종교 전파자들은 따라다니며 말을 걸어오기도 합니다. 또한 좌석 발권이 필요 없는 단과대 도서관에 출입하거나 각 건물의 휴게실이나 카페를 점령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조각학과 야외 전시 작품이 훼손되기도 하는데,
이와 같은 피해 사례는 매년 발생했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학우들이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불편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강아지를 좀 무서워하는데 등하굣길에 애완동물을 데리고 산책 나오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점이 좀 불편했어요. 쓰레기 같은 거 무단으로 버리고 가시는 분들이나 가끔 강의실 같은 데 앞에서 사람들 붐벼서 좀 혼잡할 때 그 환경조각학과 분들이 전시하시는 그런 긴물 파손 하셨다는 얘기 듣고 음악관 화장실도 더럽게 쓰신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서 긍정적으로 보여지진 않았고 외부인이 들어와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쳤는데 그거에 대한 아무런 제재가 없다거나 동물을 데리고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동물을 무서워하는 학우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목줄을 하지 않는다든지 매뉴얼 같은 거를 좀 만들고 실효성 있게 관리를 조금 더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은 외부인 통제하는 그런 팻말 같은 것도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기본적인 것들부터 먼저 불만 사항이 접수되거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출입을 했을 때 그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나 여기 계신 직원분들이 그런 분들은 블랙리스트나 이런 걸로 해서 약간 출입을 제한하는 아예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부분은 아니고 부분적이라도 제한하는 조치가 있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대학에서는 현재 학생증을 통한 출입 통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평일에는 23시부터 06시까지, 주말이나 휴일에는 24시간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입이 제한된 건물이 없기에 학내 공간을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고자 총무과에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서울시 방침이 공공기관은 개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특별히 이유 없이 제재하기는 좀 힘든 거고요. 정문이나 후문에 보면은 학교에서 알리는 말씀 보면은 학생들 수업 시간 09시부터 18시까지는 애완견 출입을 삼가해 주시고 음주 같은 거나 이런 걸 때는 저희가 제재할 수 있거든요. 작품 같은 경우는 단순 사건이 아니죠. 경찰이 아마 이번에 의뢰를 폴리스 라인 쳐서 수사 의뢰종 같은 경우 CCTV가 돼 있다면은 경찰에서 만약에 그걸 보여달라면 협조를 해드리는 거고 우리가 경비 관리자분들이 순찰을 하게 되는데 그 건물 외곽을 돌게 돼 있거든요. 순찰에서 좀 약간 빠지는 구역을 더 추가를 해서 외곽 같은 경우 더 순찰 강화를 좀 시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캠퍼스 안전지킴이라든지 그런 거 같이 연계해서 안전하고 편안한 캠퍼스 생활을 유지하게. 우리 대학은 서울시립대공원이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합니다. 하지만 외부인으로 인해 교내 구성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학교 측의 규정 개선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상 JBS 뉴스 이다연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우리 대학 기숙사 식당이 운영을 종료합니다. 2011년부터 운영해오던 식당이 8년 만에 문을 닫는 것인데요. 그 과정을 이원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 학교 기숙사 식당이 운영을 종료합니다. 2011년 국제학사를 개관하며 기숙사생들을 위해 함께 설립된 기숙사 식당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운영돼 왔습니다. 기숙사 식당은 지난 5월 이미 계약이 만료됐으나 총학생회와 협의하여 유예기간을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생활관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결국 운영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반면 총학생회 측은 대안 없는 기숙사 식당의 폐지를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생활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학우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우리 학교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우들의 의견은 어떤지 들어봤습니다. 원래 1학기 끝나고 없어진다고 들었는데 연장됐다고 알고 있어요. 자주 쓰진 않는데 주말에 기숙사 식당 진짜 편하거든요. 왜냐면 주말 되면 후문이나 정문이나 밥집도 문 닫았고 갈 데가 김밥 천국밖에 없는데 기숙사 식당 없어지면 진짜 먹을 게 없어요. 굶어야 돼요 저희. 네, 들어는 봤어요. 저는 많이 쓰지는 않는데 특히 룸메이트가 외국인 친구인데 밖에서 밥 먹을 데가 별로 없어가지고 기숙사 식당을 자주 이용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한번 난감하다고 들었었던 것 같아요. 들어는 봤습니다. 되게 불편할 것 같아요. 왜냐면 기숙사에 따로 급식도 없고 편의점이랑 기숙사 식당밖에 없는데 기숙사 식당이 종료된다면은 학생들이 밥을 먹기가 불편할 것 같아요. 이렇듯 학우들은 기숙사 식당 운영 종료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기숙사 식당의 계약이 종료될 시 내부 급식소 운영이나 기타 공간 활용, 학생 숙소 전환 등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으나 이러한 대안은 각각의 문제점이 존재했습니다.
내부 급식소 운영의 경우 기숙사에 사는 학생들에게만 식사를 제공한다는 점 때문에 비용 상승이 우려됐으며 학관 식당 주말 운영을 통해 기숙사 식당 부지를 생활관으로 전환하는 대안의 경우 주말 운영을 감당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아 배제됐습니다. 기숙사 운영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기숙사 행정실에 서면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기숙사 식당의 운영 종료가 확정된 사실이냐는 질문에 기숙사 식당은 이미 지난 5월에 계약이 만료됐으나 총학생회와 협의하여 유예 기간을 가지고 오랜 시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2019년 5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친 생활관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폐점이 학생들에게도 실익이 높다는 결론이 있었고 11월 19일 총장님 재가로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종료 시점에 대해 내년 2월 중순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기숙사 식당이 운영을 종료하게 된 원인에 대해 적자를 감수하고 유지하기에는 이용자가 적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교육부 지침에 따라 자율배식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필요한 식사의 양을 정하기 어려워 식자재가 낭비되는 것과 더불어 휴일 운영에 따른 추가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기숙사 식당 종료의 큰 요인이었습니다. 기숙사 식당 운영 종료 이후의 대안으로 무엇이 있냐는 질문에 취사실과 편의점을 확대해 운영하고 개인 냉장고 사용을 허용하는 등 보완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기숙사 행정실 측은 학생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을 고려 중이라고 전해왔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2020년 1학기 기숙사생 선발 공고에 포함하여 고지될 예정입니다.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우들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대안을 통해 이번 일이 원활하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이상 JBS 뉴스 이원진입니다. 이제 이번 학기도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시대인 여러분 모두 한 해를 의미 있게 마무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화를 마지막으로 2019학년도 2학기 JBS 뉴스 송출이 끝납니다. 저도 앵커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는데요. 한 학기 동안 뉴스 앵커로서 저희 방송의 국훈인 깬 시각, 앞선 소리, 진실된 방송을 실천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앞으로도 JBS는 언제나 학우 여러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019년 12월 모의토익 스피킹 응시 및 접수를 안내합니다. 2019학년도 겨울 계절 수업 일정을 안내합니다. 2019학년도 제2학기 최종 수업 평가 시행을 안내합니다. 2020학년도 제1학기 부전공 신청을 안내합니다.